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 원입니다. 원불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3차 유행에 따른 코로나19 대책과 방침을 긴급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교정원 교육부에서 서원 장학생을 선발하고 서원 장학금을 수여했는데요. 관련 소식과 함께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실천교학연구원이 진행한 2020년 실천교학 정기연구 세미나를 만나봅니다. 온택트 시대 청소년 교화에 서로의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로 진행된 전국교구 청소년교화협의회의 교화연구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산 성지사무소장 수산 정상덕 교무가 불교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는데요. 불교 인권상 수상 의미를 짚어봅니다. 7개 종단 평신도가 함께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원불교 제가교도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거진원 초대석에서 원불교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 오예원 회장에게 이웃종단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원불교 종합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교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원불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오도철 위원장이 긴급 공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위원에게 드리는 말씀. 재가출가 교도님들의 앞날에 법신불 사한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은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예방과 대응 활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회 깊은 곳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여 교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책위원회는 3차 유행에 따른 교단 관련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29일까지 중앙총부와 영산성지, 정토회관 등에 긴급 재택근무와 비대면 법회를 시행하고 무고한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한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리의 공부법은 난리 세상을 평정할 병법이며 우리 교도는 병법을 배우는 훈련생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회상에 대한 믿음이 서면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스승님들의 말씀이 오늘의 교단 행동 백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구를 살리고 인류의 생명 공동체 정신을 살리는 일에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님들의 정성과 기도가 함께하길 염원합니다. 연말연시 더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대책위원회 위원장 오도철. 원불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긴급 공지사항을 전해드렸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를 통해 신속한 방역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매거진원 종합소식 전해드립니다. 교단에서는 인재 발굴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교정원 교육부는 지난 14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원기 105년 서원 장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서원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교단의 인재 발굴을 위한 원기 105년 100일 불공 프로젝트가 마무리됐는데요. 청소년 교화 교정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100일 불공 프로젝트는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 전반기 2월 16일부터 5월 25일, 그리고 후반기 7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두 차례 1인 1인제 발굴 불공을 진행했었습니다. 서원 장학생으로 선발된 15명의 장학생에게는 장학금 1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원불교도 코로나19 시대 교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전북교구 청소년교화협의회가 청소년 교화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전북교구 청소년교화협의회는 전북교구청에서 청소년 교화 방향을 모색하는 청소년 교화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이날의 세미나는 온택트 시대를 맞아 청소년 교화에 서로의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시작에 앞서 서전주 지구장인 서전주교당 양명일 교무는 격려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교화 상황에서 한 발 더 앞서 발전적인 생각을 하는 청소년 담당 교무들에게 감사하다며 적극적인 의지로 어려운 교화 현장을 극복해 가기를 당부했습니다. 세미나는 청소년국 문정석 국장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강연에서 문정석 국장은 온택트를 강조했는데요. 온택트 시대에는 일방적인 콘텐츠 전달이 아닌 상호 소통과 문답 감정이 중요하다라며 이는 곧 청소년 담당 교무들이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교화 형태임을 전제했습니다. 또한 종교의 경계가 사라진 지금은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어떻게 접속하고 연대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청소년 연대를 강조했고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교단과 연결하는 접촉점을 찾아 청소년 교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제 발표는 교동교당 김명한 교무의 손자녀가 대신 쓰는 자서전 활동, 진북교당 서도희 교무의 카드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교화 콘텐츠 개발, 부안교당 이영주 교무의 온택트 시대 혼자 배워 혼자 해보는 자수를 통한 선 프로그램 개발, 효자교당 이홍원 교무의 환경지킴이 아이디어 및 프로젝트 공모전을 통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천지보온 활동, 덕진교당 최대철 교무의 협력 교화를 통한 새로운 청소년 교화 방향 모색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덕진교당 최대철 교무는 평화교당과 효자교당 교무들과의 협력 교화 사례 발표를 통해 청소년 평균 출석률 상승, 새로운 청소년 교도 유입, 청소년 법회 지속성과 다양한 활동 등이 이루어져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북교구 청교협은 교리 퀴즈 이벤트, 청소년 인터넷 법문 사경, 청년의 공부 모임 등 SNS를 활용한 다양한 청소년 교화 이벤트로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며 청소년 교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실천교학연구원이 2020년 실천교학 정기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세미나에서 예비교무 교육발전 방향 모색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3일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실천교학연구원은 2020년 실천교학 정기연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연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수산 김경일 총장은 미륵사상의 원불교적 수용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원불교의 미륵신앙은 불교의 전통적 관점을 받아들이면서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미륵불과 용화회상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창의적이고 독특한 위상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천교학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용선 교무는 총서편을 중심으로 한 학부와 대학원의 4+2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자기주도식 정전 교육교재 연구를, 이정일 교무는 원불교 전무 출신 정신척도 예비문항 개발, 조원현 교무는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미래교육을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예비교무 교육발전 방향을 모색했는데요. 특히 이용선 교무는 법문에 근거해 학부과정은 특신급, 법마상전급, 대학원 과정은 법마상전급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이 연계되도록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미리 연구하고 공부해온 내용을 지도인의 감정과 더불어 상호 토론 중심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해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대성 교무는 악인과 학은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랑과 소태산의 인간관 소고를 발표했고, 신지겸 교무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무념 현실 구현을 위한 설교안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논평은 원광대학교 염관진 교무가 맡았으며 영산선악대학교 박광재 교무, 교육부 박대원 교무, 혁신교당 정명규 교무, 문현석 교무가 참여했습니다.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실천교학연구원은 시대를 향도하는 전문 교화자 양성을 목표로 매년 다양한 교육 개선 프로그램과 연구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신앙심 고치와 신앙 실천을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대합니다. 매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불교 인권상이 수여되고 있는데요. 원불교 영산성지 사무소장 수산 정상덕 교무가 불교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일 불교인권위원회는 원불교 영산성지에서 제26회 불교인권상 수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불교인권상 수상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시상식을 생략하고 불교인권위원회 대표인 진관 스님이 불교인권상을 직접 전달했는데요. 수산 정상덕 교무는 원불교 인권위원회를 창립하고 군 인권 개선운동 등을 펼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헌신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수산 정상덕 교무는 지난 2003년 원불교 인권위원회를 창립하면서 2002년 월드컵 열기로 파묻혀 있던 효순이 미선희 사건의 중요성과 의미를 세상에 알렸으며 사드 배치 반대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운동, 남영동 인권기념관 추진위원회 활동,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그리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한편 창립 30주년을 맞는 불교인권위원회는 불교계 최초의 인권단체로 1992년부터 매년 인권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 불교인권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수산 정상덕 교무는 원불교 인권위원회를 창립하고 초대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는데요.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웃 종교에서 평화와 인권을 위해 노력한 수산 정상덕 교무의 활동을 인정하고 수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거진원 종합 소식이었습니다. 원불교는 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청년회, 재가단체 협의회가 원불교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를 결성해 7대 종단 평신도 단체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매거진원 초대석에서 원불교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 오예원 회장에게 2020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거진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원불교는 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청년회 재가단체 협의회가 원불교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를 결성해 7대 종단 평신도 단체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됐던 올해 계획들을 실천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오늘은 원불교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 오예원 회장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마음을 잇다 2020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네.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사계 단체 봉공회 여성의 청운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회 재가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예원입니다. 그런데 재가단체에서는 한국사회평화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도 원불교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를 결성을 해서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희망의 빛이 되어 마음을 잇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답게 살겠습니다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운동인가요? 원래는 이제 KCRP에서 KCRP가 한국 종교인 그 수장들이 모이신 그 협의회거든요. 그 KCRP에서 거기에 이제 제가들 우리로 말하면 제가인데 일반 종교에서는 평신도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자 해서 이제 답게 살겠습니다. 나답게 너답게 우리가 각자의 자기 자리에 맞는 답게 운동을 하자는 것을 이제 토의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결성하자 해가지고 15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대 종단이라면 아시겠듯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그리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그리고 유교 이렇게 7대 종단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원불교가 제일 이거는 누가 보나 우리 원불교 이념에 딱 맞는 운동이다. 7대 종단이 같이 시작을 했지만 원불교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념과도 맞는 운동이고 이게 답게는 그리고 또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6월 운동하고도 정말 맞는 운동이다. 7대 종단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가 앞장서자 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원불교 운동본부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발대식을 2015년 11월 달에 지금 소태산 기념관 옛날 서울회관이죠. 거기서 원불교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단보다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청년회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원불교 나름대로의 활동도 했고 7대 종단과 함께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대 종단과 먼저 7대 종단과 함께하는 활동은 영광 국제마음훈련원에서 토론회도 하고 같이 1박 2일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또 속리산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경주에서도 했습니다. 그건 7대 종단이 함께 하는 거였고 우리 원불교 재가단체가 하는 것은 그게 몇 년도였나 하여튼 원기 101년도인가 그때 우리가 그 신도환이 아니고 거기 삼동원에서 우리 이제 재가단체가 모여서 같이 토론회를 하고 1박 2일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자 하는 것을 결의하고 거기서 많은 의견들이 도출이 돼서 이제 각 교구마다 발대식을 하자 그런 저기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15년 서울
회관에서 지금 소태산 기념관에서 발대식을 했고 서울교구 발대식을 했고 그 다음에 한 대가 경인교구가 또 했고 또 광주 전남교구가 했고 전북교구가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구마다 발대식을 하자 하고 벌려가는 중에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다시 또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네. 이 원불교답게 살겠습니다의 다양한 활동 가운데서 청소년들에게도 또 답게 운동을 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에게 답게 운동을 알리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가장 중요하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 성인들도 뭐 제자리에서 자기답게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부터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나답게 살았나, 이게 어떻게 해야 나답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 운동의 의미를 정확히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청소년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이 분위기로는 입시에 너무 열중해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 어른들이 상관한다, 참여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참 심해요. 그래서 작년에 스마트폰 그 쉼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핸드폰이 그 젊은이들은 핸드폰이 나예요.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잠시도 떼놓으면 큰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쉬면서 잠시 멍 때리기라고 요새 있잖아요. 네네. 멍 때리기도 좀 해보고 아니면 친구들과 폰을 놓고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하고 이런 시간을 하면서 어떻게 살면 나다운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리셋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그 트로트 가수 어린 가수 정동원 군인가가 뭐 왜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마음의 충전은 못하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게 어른들뿐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 답게 살겠습니다는 캠페인을 확산하면서 더 폭넓은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국사회평화협의회를 창립하신 거죠? 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행동 강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그 협의회의 명칭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한국사회평화협의회라는 이름을 걸고 이제 행동 강령은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입니다. 그 안에 이제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본부가 곧 한국사회평화협의회. 그게 왜냐하면 밖으로 내놓게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그걸 갖다 이름으로 내걸린 것은 맞지 않다. 문광부에서 조언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결성을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7대 종단 이웃 종교들이 함께하고 있는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현재 어떤 분들이 좀 함께하고 계실까요? 그 말 그대로 평신도들이 각 종단의 평신도들이 우리로 말하면 제가 교도님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인이 바른 자세로 모범을 보여야 일반 사람들에게 더 파급이 있다. 그러니까 너답게 살아라가 아니라 답게 살겠습니다입니다. 나부터 답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답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부터 모범을 보이고 내 자리에서 그래서 너도 또 너 전부 나가 이렇게 답게 살면 그 넓은 단체에서 다 답게 살지 않겠냐. 그래서 답게라는 말 쉽죠. 참 쉬운데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내 생긴 대로 사는 게 답게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뭐 내가 생긴 대로 살면 됐지 뭐 나답게 사는 거지 뭐. 그런데 그 답게라는 거는 닮다라는 말의 어원이 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닮다라는 것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대종사님을 닮아가자. 우리 종교인들, 기독교 같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자. 이제 이런 뜻에서 답게 살겠습니다가
종교인으로서는 가장 좋은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반 평신도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평신도가 아니라 뭐 성직자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하시죠. 그렇지만 지금은 평신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그렇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부터 결속을 하고 우리부터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느냐 하는 그걸 모색하는데 우리가 참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거쳐가지고 3년 전에 올림픽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캠페인을 하고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나와 이제 동참하자. 그래서 퍼랭카드를 들고 옷을 티켓 저기를 걸고 그렇게 하고 올림픽 공원에서 걷기 다 같이 함께 걷기 그걸 또 했고 또 이제 각 작년에는 지역을 정해서 교단에서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느 지역, 천도교는 어느 지역, 우리 원불교는 어느 지역 이게 지역을 정해서 홍보 활동을 펼치자. 그래서 이제 불교는 서울 뭐 북악산인가 어디서 했고 이제 그런데 우리 원불교는 전주 풍남문에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홍보 활동을 하면 그냥 피켓만 들고 가면 사람들한테 별 호응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무대를 꾸며서 가수들 초청해다 노래도 하고 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리고 풍남문이니까 거기가 한옥마을 가깝잖아요. 그래서 한옥마을에 이게 우리가 피켓 들고 띠 두르고 또 한번 이렇게 돌고 하면서 지금은 홍보 활동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에게 이게 답계가 왜 생겼나 그리고 답계가 뭐야 답계 사는 게 뭐야 이렇게 궁금증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저희 매거진 원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특히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지난 10월 첫 이사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의 내용과 함께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촉구하고 있는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네, 낙태죄는 종교인이라면 당연히 생명 존중 사상에 다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천주교 같은 데는 교황청에서부터 낙태죄 반대 교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마다 아직은 종교 전체에서 다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원불교만 해도 아직은 원불교에서 종법사님께서 물론 생명 존중이니까 반대는 하지만 뭐 이렇게 교시가 내려와서 우리는 다 반대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제가 교도로서 이렇게 봤을 때 생명 존중이라는 의미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반대를 한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서명을 하고 성명서를 했는데 성명서 내용은 뭐 그냥 다 일반적인 것인데 대체 입법도 우리가 뭐 어떻게 법을 뭐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기보다는 헌재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헌재가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폐지라기보다 참 헌재에서 대안을 내는 게 맞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대안이라는 게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로는 이미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안에 낙태를 허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또 원치 않은 타의에 의한 그 강압적인 의한 뭐 어떻게 행위에서 생긴 그런 생명 또 몸이 아프거나 애를 키울 수 없는 그 아주 그 불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임신이 됐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모자보건법 안에. 그런데 구태여 대체 입법이 필요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나 또 다른 여성단체에서 어떤 대체 입법을 내놓을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생각은 대체 입법을 내더라도 모자보건법 안에 있는 그 조항에서 별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사회평화협의회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 촉구 운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우선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이제 앞으로 서명 운동도 아마 받을 생각인 것 같아. 우리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도 운동 방향을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이거 설득을 하고, 이 방향,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논의가 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전하고, 정부 인사들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운동 방향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길거리 홍보, 생명 존중 그런 걸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됐던 한국사회평화협의회의 올해 사업 계획들이 뭐 빠르게 진행될 수는 없지만 하나씩 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희망의 빛이 되어 마음을 잇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의 빛이 되어 마음을 잇자 어떤 사업인가요? 말 그대로 희망의 빛이 종교인들이 국민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뭐 희망의 빛이라는 게 무슨 뭐 불을 켜고 다닌다고 뭐 빛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위로하는 뜻에서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음악회도 열고 음악회를 열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그 요새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 랜선 뭐 음악회 같이 그렇게 합니다마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래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보면서 그나마 좀 위로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런 대처를 나가야 되나. 지금 코로나 사태가 거의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다시 폭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까지 손 놓고 있어서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사회운동을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맥 빠져가지고 우리까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라도 움직이자.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빛이라도 비춰서 국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희망의 빛이 되어 마음을 잇자는 언제까지 좀 진행이 될까요? 원래는 이제 금년 사업이지만 그래서 이런 뭐 헌혈운동, 근데 헌혈운동도 생명 존중 지금 피가 굉장히 모자란다고 해요, 혈액이. 그래서 그 헌혈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헌혈 운동 같은 거는 금년 말까지 하는데 남산 1호 터널 위에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잇자 그 전광판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광판이 세워지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시대 종교인의 역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학술 세미나도 진행을 하셨어요. 예. 학술 세미나를 기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 이제 좀 전에 말이 이제 중복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학술 세미나에서 그 학술 세미나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분들도 많이 듣고 의견들도 많이 올려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요새 무슨 팬데믹이라는 말도 막 듣도 보도 못한 말 같은 게 생기고 또 포스트 코로나 뭐 이제 이런 말도 생기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황, 우리가 코로나 끝났을 때 어떤 삶을 정말 공황 상태 같은 그런 사람들의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생활로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제 토론회를 한 거죠. 주제는 이제 토론자로는 종단별로 한 분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천주교 신부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김태성 교무님이 나가서 토론 발표하시고 이제 또 천도교에서도 나오고 유교에서 나오고 해서 그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종교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나가고 또 국민은 어떻게 이 사태를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토론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학술 세미나였는데
350여 명이 예, 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예,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네. 예. 이 학술 세미나에 대한 반응들은 어땠나요? 그리고 이제 종교인의 자세로 좋다 하는 반응들도 있고, 뭐 앉아서 말만 하면 뭐하냐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죠. 그러나 그런 반응보다는 그래, 저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좀 위안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막막했는데 그래도 삶의 방향이 조금은 잡힌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뭐 그래서 다양하게 반응들이 좋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뭐 잘 통계는 안 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이게 답들이 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자세 또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평화가 뭔가 과연, 저도 그 처음에 그 주제 제목을 신부님이 하셨는데, 새로운 평화? 평화가 왜 뭐가 새롭지? 평화는 그냥 평화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나 정부나 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까? 여기서 그냥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평화를 유지해.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는 종교 갈등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천주교 교황청에서 이제 아부다비 뭐 서약 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천주교하고 다른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 뭐 어떤 소수 그 종교들 있잖아요. 그 저기들하고 뭐 이제 평화 협정을 맺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싸우고 이렇게 해서 억지 평화를 하지 말고 정말 새로운 평화를 이루자 하는 그런 선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게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종교가 화합이 되는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내자 하는 게 이제 주제 그 토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 캠페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또 캠페인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아까 말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캠페인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방송이 제일 효과가 좋죠. 그래서 공중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하면 좋은데 아직 그것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방송까지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라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 전광판이라도 돌려서 사람들이 전광판을 하면서 답게 살게 운동 거기서 우리 마음을 잊자 운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한번 경각심을 주고 또 이제 거리 운동을 해서 우리가 생명 존중 또 아름다운 세상 정다운 세상 뭐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캠페인 거리 캠페인도 하고 지금 같은 시대에는 모여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따로따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어디 조금 10명이라도 모인 장소에 가서는 그것을 들고 이렇게 알리고 하는 그래서 유튜브에 자꾸 올리자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캠페인 지금. 그러니까 걸음마 단계지만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 평화 나눔 헌혈 캠페인은 지역별로 찾아가는 헌혈 버스를 운영하면서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좀 끌어내기 위해 진행이 됐는데요. 참여율이나 성과는 어땠나요? 지금 사람들이 막 선뜻 이렇게 하는 게 참 왜냐하면 코로나에 여기서 바늘이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호응들을 잘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걸 좀 극대화를 시킬까 해서 그냥 헌혈 운동만 한 게 아니라 버스킹도 하고 거기서 노래도 하고 해서 사람들 시선을 끌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 서초구청에서 앞에서 했고 또 뭐 천도교 회관 앞에서도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우리 원불교는 학생들을 찾아갔습니다. 청소년들을.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 생명 존중 그리고 내가 나눈다 이 사랑을 나눈다 평화를 나눈다기보다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 근데 우리 다행히 우리는 이제 그 원강 종합 고등학교 거기서 온고 정보 고등학교에서 익산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한 250명 가까이 헌혈을 해서 우리 원불교가 전체 종교 헌혈 수보다 더 많을 정도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무 고맙고, 근데 학생들이 학교가 이제 왜 이번 주에 몇 명 참여하고 또 이렇게 또 집에서 비대면 교육하고 막 이런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비대면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나도 헌혈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나왔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달 29일 날 또 다시 헌혈을 차가 가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외려 이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진행을 하신다고요? 예, 예. 한 번 더 네. 이제 학생들이 원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광 종합고등학교 같은 데는 그 인성교육 시범학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리를 많이 듣고 교리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그 은혜를 나눈다, 사랑을 나눈다 하는 거에 대한 정신이 들어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 외에도 이 헌혈 캠페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킹 막 노래도 하고, 그리고 이제 헌혈하는 분들에게 그 별건 아니지만 작은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막 그 인사동 그 거기에 막 이거 들고 나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달 금년 말까지는 그 운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그 헌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우리가 이 음악회 하는 것도 이제 결국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편집을 해서 우리 원음방송에서 송출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 방송에서 그리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또 얘기를 하셨는데 랜선 음악회, 음. 네. 평화 나눔 랜선 음악회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 네. 이 랜선 음악회를 진행한 목적이 있었다고요? 뭐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 국민들에게 이제 뭐 위로를 하고, 또 헌혈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참여를 시켰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음악회 하는 저기에 다 초대를 하는 걸, 다는 아니지만 오겠다고 하는 분들을 초대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 많이 모이는 게 힘든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무튼 그래도 최소한에 이제 온다는 분들은 그 참여를 시켜서 거리두기를 하고 앉히고 해서 그 방송을 송출하는 것은 이제 대국민, 지쳐 있는 대국민 그 위로도 되지만, 거기에 참여한 그 7대 종단의 봉사자들 스스로의 위로도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랜선 음악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게 이제 각 종단별로, 이게 이제 뭐 합창단도 나오고 오케스트라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천주교에서 맡고, 거기에 이제 국악을 하시는 분은 또 유교에서 맡고, 또 독창을 하는 분이 우리 원불교에서도 한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창을 또 하는 분들이, 그래서 각 종단별로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애써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건데 좀 아쉬우시겠어요? 좀 아쉽죠.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 상황이 이러니까 사회 또 상황 거리두기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또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교인이 올바른 자세를 보여야지, 우리 계획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럴 수는 없어서,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정말 종교와 조금 멀어지는 시기라는 말도 많이 하고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캠페인들을 좀 통해서 종교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도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효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것에도 조금씩은 묻어났습니다마는,
종교인들이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근데 종교인들이 솔직히 종교에 대한 아집,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대개 종교 간의 분쟁입니다. 나라 간의 분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종교 간의 분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 종교에 대한, 나는 물론이고 종교 이념에 대한 아집들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것이다. 그건 뭐냐면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종교인들이 같이 저렇게 하네? 어떻게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같이 저렇게 움직이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 종교인들이 저렇게 화합을 하는데, 그래, 이렇게 이제 종교에 대한 좋은 인식으로 바뀌어지는데 작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일반 대중인 제 입장에서 보기에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종교인들이 서로 다른 종교끼리 배척을 하는 게 과연 그렇다면 종교가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굉장히 올바른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7대 종단 평신도가 함께하면서 화합과 평화를 이끌어내는 좀 대사회 운동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하고 계신 거잖아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방향성, 그리고 지금은 좀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지금 이 단체들이 각자 종교 단체들이 그냥 하고 있는 일들이 또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답게 운동을 하자는 거 결정한 것만 해도 정말 어려운 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국민 홍보가, 종교인들이 힘을 합쳤네? 이게 정말 퍼져나가게 하려면은, 이게 지금 결정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시간적으로 좀 짧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굴하지 않고 서서히 작은 데서부터 번져 나가자. 이게 이제 닫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닫게 목적이고요. 닫게 살겠습니다는 정신교육, 정신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은 어려웠던 경제를 잘 살아보자 하는 게 새마을인데, 이 답게는 어떻게 보면 새 마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살아보자. 마음을 잘 살려서 서로 있고 잘 살아보자. 이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잘 살아보자 하는 게 이 답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는 계속 지금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스마트폰에 이모티콘을 우리가 만들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모티콘 사용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다 답게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모티콘 개발도 하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으면서 그 답게 살겠습니다는 대사회 정신운동으로 번져나가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좀 진행하지 못하신 것들이 있었을 건데, 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면 내년에는 한번 해보자 하는 새로운 캠페인이나 계획이 있으셨나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했듯이 각 지역마다 거점을 두고 대국민 홍보를 하면서,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미디어의 효과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을 못하면 우리가 유튜브 활동이라도 하게 해서 유튜브를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금방 사람을 만나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사람을 조심하고 만나는 거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가 좀 수그러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도, 그 젊은이들이 어느 종교를 비판한다고 하니까 말들은 못하지만 할로윈데이 때 막 모여서, 기독교인도 아닌데도 모여갖고 술 마시고 뭐 이런 데서 또 더
전파가 많이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서 부대끼고 우리 이런 운동하자 하는 것은 한동안은 조금 조심스럽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대면보다는 비대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려면 유튜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교도님들조차도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 답게 살겠습니다는 감사자람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감사자람 들어보셨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는 게 감사자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감사자람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하고 또 그거는 그야말로 자기 틀에 갇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감사자람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해야죠. 그래서 저는 뭐든지 머릿속에 있다고 머릿속에는 감사자람 이미 박혀 있죠. 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에 본공이 딱 무아본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불교도는 다 무아본공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도 그래 나는 답게 살고 있어. 그래 정신적으로 동참할게. 그거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캠페인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도록 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불교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 오예원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이 제가교도를 중심으로 7대 종단이 함께하는 평신도들의 캠페인인데요. 제가교도들이 이웃종단과 화합하고 소통해서 사회에 희망을 주는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거진원 초대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음악으로 인생을 여행하는 밴드 사운드박스입니다. 2020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희망의 빛이 되어 마음을 잇다 헌혈 캠페인에 앞으로 많은 행사가 남아있거든요. 끝까지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헌혈 캠페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방역당국은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를 잘 막고 있는 데는 의료진들의 희생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세상은 나 혼자만 잘 살 수 없는 것이니 나와 내 가정이 잘 살려면 먼저 남과 이웃이 좋아져야 함을 깊이 각성하고 각자가 불보살의 희생적 대자 대비의 정신을 채받아야 전 인류의 생활이 자연히 골라지고 그에 따라 개인도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나 혼자만 잘 살 수 없습니다. 서로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여건 속에서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상에서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따라주는 것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더 이상 모든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생활방역 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따뜻한 교화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입니다.